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법관들이 부패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건을 누구에게 배당하든지 간에 이 부패가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도 저희들은 기대를 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1분 말씀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뭐냐면 아까 양심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103조의 법관의 양심에 그러면 양심은 금방 바로 말씀하셨는데 양심은 상식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그건 원론이고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 양심이라는 것이 상식을 벗어나서 법관이 멋대로 재판하는데 이용이 된다. 이게 지금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론을 말씀해 주신 거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발제문 가운데서 어떤 말이 있냐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일반 법원이 지금 갈등 관계에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은 독일이고요. 우리 헌법재판소를 독일에서 모방을 해왔는데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일반 재판소에서 재판한 것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 기능의 90% 이상이 약 95%가 재판소원이란 말이에요. 재판 잘못한 거 갖고 와서 그거를 점검하는 건데 우리는 헌법재판소 87년에 만들어질 때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재판소원은 받지 않겠다 이래 놨어요. 그래 이게 뭐냐면 재판소 너끼리 너가 하고 우리는 정치적이가 할게 이렇게 영역을 갈랐습니다. 오늘날의 양승태는 바로 68조 1항 재판소원을 받지 않고 독일의 거를 모방하면서 안고를 빼고 찐빵을 만든 이것 때문에 오늘날의 사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 법관의 행정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 이거고요. 네, 그런 것 정도.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우리가 현행헌법에서 헌법 제65조 1항 여기에는 뭐가 잘못하면 뭐 이렇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탄핵 소추를 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 청와대 행정 뉴미디어 정모모 비서관이 우리가 막 억울해가지고 막 그 국민청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법관은 탄핵할 수 없다. 그러니까 65조 1항에 미디어 정모모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SNS 돌아다닙니다. 뭐라고 했냐면 법에 이렇게 돼 있지만 국회에서 이거를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관은 탄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때 무슨 사건 터졌을 때 그러니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이 정도로 말씀. 예, 이제 우리 최장현 교수님 하고 싶은 말씀이 워낙 많으신데 제가 시간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최장현 교수님 말씀이 아마 두 분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짤막하게 답변을 우리 조정찬 선생님부터 우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소원 문제는 우리가 지금 독일하고 다른 게 독일은 헌법법원이 최고법원이거든요. 독일의 대법원은 4개가 있는데 그건 다 헌법법원 밑에 있는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가듯이 그 대법원에서 일반 대법원에서 불복이 있으면 헌법법원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 헌법에 보면은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의 장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사건만 관장하는 특별한 그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대법원하고 헌법재판 관계가 굉장히 독일하고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긴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는 거고요. 그 헌법소원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다 갈등이에요. 헌재하고 대법원하고 그 범위를 어느 정도 넓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 제가 써놓은 발제문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을 인정할 거라는 것은 제가 뭐 우리 헌법 교수님 계시니까 그저 이야기 뭐 그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문제 재판이 뭐 사심제가 된다는 뭐 이야기도 있고 또 상고법원을 도입하지 않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재판을 그 3심까지 가는데도 억울한 문제를 해결 못 받았다 그러면 당사자 입장은 굉장히 법원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불신이 지쳐도 전체 불신이 가죠. 근데 그렇다고 4심제를 한다고 100% 해결되겠냐? 상당히 해석될 수 있겠지만 100% 해석된다고 잘 장담 못하는 겁니다. 그게 제도의 어떤 한계예요. 저는 그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황도수 교수님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관들의 어떤 책임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조금 언급한 게 있습니다. 본연 속에서 24페이지 보시면 24페이지예요.
2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문단만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는 법원과 법관으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법권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은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법권의 책임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특정 또는 일정한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강조하는데 법관에 대한 국민 소환제 또는 법관의 법관 탄핵 소추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법관 탄핵 소추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청권, 단순한 청원권이 아니라 국회로 하여금 반드시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강제적 청구를 의미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구현돼야 한다고 본다. 이들 두 제도는 현행 헌법 개정 없이도 법률 개정만으로도 시행될 수 있는 상이라고 볼 것이다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다가 제도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국회의원이 말을 안 듣는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거기에 묶여 있거든요. 국회의원 구도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는 직접민주제밖에 없어요. 직접민주제밖에 없고 그 직접민주제를 도입하는 순간 이제 다 해방되는 거라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직접민주제 한다는 국민투표한다는 거고요. 그것이 국민투표를 법률을 만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첫 문구를 그쪽으로 트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박수. 마무리를 일단 했으면 좋겠는데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밀도 있게 하면 좋은데 또 다른 시간의 제약 때문에 우선 여기서 오늘 1차 사법개혁 토론회를 마쳤으면 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신 황도수 교수님, 그다음에 김종철 교수님, 우리 조정찬 선생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제와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또 바쁘시면 가셔도 좋은데요. 또 가능하시면 같이 뒷부분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때문에 휴식 시간 브레이크 타임 안 갖고 바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사법개혁안 마련을 위한 작은 원탁회인데요. 저희가 지난번 11월 3일 학생의 날에 저희가 1차 작은 원탁회의를 했고 오늘 두 번째 원탁회의를 할 예정인데요. 사법개혁안의 쟁점 소개 또 그와 관련해서 제안 설명을 연성수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 이지연 선생의 또 진행과 관련된 말씀을 듣고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마치고 뒤풀이를 제가 볼 때 6시 반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원래 6시인데 30분 정도 딜레이 된 가운데 뒤풀이를 또 송년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연성수 제안 설명을 해주실 연성수 공동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띄워야 되겠네. 백 위원장님, 그거 띄우시죠, 이제. 링크. 네. 띄우면 될 것 같아. 네.